네, 오늘 말씀 위해서 통증의학과 전문의 홍승기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깨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깨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예, 어깨 관절이라면 흔히 견갑골의 관절와와 상완골두로 이루어진 견갑 상완관절을 말하지만 실제로 어깨는 세 개의 관절인 견갑 상완관절, 견봉 쇄골관절, 흉골 쇄골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볼앤소킷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깨를 이루는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 발생하는 질환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으신가요? 네, 요즘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 때문에 다쳐서 오는 경우,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40, 50대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오십견, 회전근개질환, 충돌증후군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중년층에서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 바로 오십견이 있는데요.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요즘은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오십견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오십견은 어깨 관절과 어깨 위쪽 뼈 사이에 관절낭에 있는 관절액이 줄어들고 관절막에 석회화가 되면서 유착되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은 40대나 50대에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온다고 해서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어깨가 아프면서 굳어지는 1차성 오십견과 수술, 외상, 목 디스크, 당뇨, 갑상선 질환 등으로 인해 어깨가 굳어져 생기는 2차성 오십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십견을 의심해야 볼까요? 예, 오십견은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되지만 대부분 회복이 되며 특징적인 병의 진행 과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통증기는 처음 1에서 6개월로 통증이 주된 증상이지만 점차 강직이 진행되며 동결기는 이후 4에서 6개월간 지속되며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강직이 고착화됩니다. 혈액기는 동결기 이후에 6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며 강직이 서서히 풀리지만 완전히 회복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통증과 관절 강직이 주된 증상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행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진단하고 엑스레이, 초음파, 관절 조영술, MRI 검사를 통해서 다른 질환과 감별하여 확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치료 방법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 갔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오십견은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도 통증 치료나 도수 치료, 운동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선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통증 치료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치료, 점액낭, 관절 연골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요. 통증이 줄어들면 도수 치료를 통하여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나갑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확대되면 이후에는 그동안 어깨를 쓰지 않아 악화되어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앞서 회전근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회전근개 질환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질환인가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들어올리고 회전시킬 때 사용되는 근육으로 어깨 관절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4가지 근육입니다. 이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파열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통틀어서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과사용, 퇴행성 변화, 해부학적 변이, 잠잘 때 팔을 올리고 자는 자세 등과 관련이 높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통증이 비슷해서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질환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질환이 비슷하지만 이학적 검사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적 검사에서 오십견은 환자 스스로 또는 보조자가 도와주어도 팔을 들어올릴 때 힘들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환자 스스로는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지만 보조자가 도와주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두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관절 조영술, MRI 검사를 통해서 감별하여 확진하게 됩니다. 네, 회전근개 질환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치료는 오십견과 같이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통증 치료는 신경치료, 점액낭, 관절 연골 주사 치료를 합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하여 파열된 힘줄이나 약해진 인대를 강화합니다. 도수 치료를 통하여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 늘려갑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확대되면 이후에는 그동안 어깨를 쓰지 않아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네, 회전근개 질환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되지만 젊은 환자에서 급성으로 발생한 파열이 큰 경우,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근력의 약화가 뚜렷한 경우, 6개월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여러 어깨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많은 환자분들께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은 젊은 층이나 중년층이 되셔도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깨 질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치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어깨 통증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